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동 고품격 한자 토크쇼, 고품격 주요 토크쇼 마이동콩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계사상전의 이제 8장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계사상전 8장을 조금 읽어보면요, 천하는 이런 잠란함,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역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복희 씨는 천하의 잠란함을 보고서 주역의 괴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풀색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동훈님? 기풀색을 주역 대전과 주역 전이에서는 잠란함이라고 해석을 해요. 정해져 있지 않고 어딘가에 고정돼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 그래서 혼란스럽게 보이는 거죠. 변화하는 모습?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질, 그래서 좀 잠란한 느낌,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런 거는 현대에서 우리도 좀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이런 세상의 잠란함이라던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마음이라던가 이런 거는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괜찮은 컨디션으로 시작하기 위해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더라고요. 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나는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까, 약간 이런 굉장히 잠란한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서 저도 자주 겪거든요. 그때 이제 요동친 어떤 마음. 1층 목수님이 굉장히 전기를 많이 아끼셔요. 아. 그래서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네네.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안 하시고 일단 불부터 끄십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자주 당했거든요. 어쨌든 극복을 잘 하고 이 자리에. 아니 이거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상황이 경감님을 했던 거잖아. 그런 것도 한 일종의 어떤 잠란한 그렇죠. 상황을 통과한 거지 않나. 그렇죠. 변화 자체를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경동님처럼 이렇게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 목순이 불 끄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목순이 그쵸. 가만히 계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세상의 잠란함에 맞춰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 변화의 방향성,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사전 8장에는 이런 문장이 또 나옵니다. 견준 뒤에 말하고 의논한 뒤에 움직이니 견주고 의논하여 그 변화를 이룬다. 견주고 의논하다.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을 잘 살피고 그 상황을 주역점에 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의 방향성을 괴와 효를 보고 잘 판단해서 변화하라, 나아가라,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의의가 견주고 의논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견주고 의논할 만한 것들이 좀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취향의 문제가 되면 더 이상 의논하고 견줄 수 없잖아. 그냥 내 취향이야, 아 그렇구나,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의의할 만한 상황들이 기회가 많이 없어지지 않나, 우리 모두한테. 그래서 오늘 할 컨텐츠는요, 저희끼리 한번 의의해보자, 견주고 의논해줄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견줄 상담소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고민을 가지고 저희가 주역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역을 견주고 함께 의논해서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그런 상담소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익명분의 고민을 한번 받아왔는데요. 고민을 한번 고은이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20대 중반까지는 연애를 잘했는데 1, 2년 전부터 잘 못하고 있어요. 대시를 안 받거나 데이트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대시를 받고 데이트도 하는데 그게 연애로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삑사리가 나요. 예를 들면 유부남이 아닌 척하면서 들이댄 유부남도 있었고, 자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를 자기의 키링, 그러니까 장식품으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상대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또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려고 합니다. 비록 저와 좋은 인연이 아니었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먼 훗날 비록 기억에 남지 않아도 긍정적인 경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요. 이런 저를 두고 친구들은 제가 너무 편견이 없고 마음을 쉽게 여는 데다가 사람을 빨리 끊어내지 않는다고 나무랍니다. 솔직히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연애를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 연애할 때가 아닌 걸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고민에 대해서 점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칠 건데 점을 직접 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사전에 점을 한번 쳐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점이 나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산천 대축괴가 나왔고요. 변효로 초효, 상효, 삼효 이 세 개를 변효로 뽑았습니다. 산천 대축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괴사를 먼저 읽어드리면요. 대축은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집에서 먹지 아니하면 길하니 대천을 건너미 이로우니라. 각자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집에서 먹지 아니하면 길하다 이 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집에 오래 있었고 뭔가 집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집에서 사 먹어야 돼.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어떤 내가 익숙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집을 되게 공감 잘해주신다. 나가야 된다. 아니 되게 이렇게 해석을 나는 생각 안 해봤었어. 이게 그래서 연애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삶에 있어서 지금 집에 오래 머무르면서 그게 내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 사람이 쌓일 만큼 쌓였기 때문에 나가서 다양한 어떤 집 밖의 무언가와 교류할 때 이롭다, 길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 불가식이 그 고대의 특성상 집에서 밥을 안 먹는다는 게 출가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고요. 축의 의미를 가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풀었었는데 집을 나가고 천을 건너고 이러는 게 좀 인간이 어떤 사회적 동물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그 가축을 갖다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회적 동물이 돼가는 과정이어서 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연자는 지금 사회화되고 있다. 아직 그쵸. 좀 부족해서 이제 세상을 나왔어. 아직은 짐승이다. 그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화가 덜 됐다 막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익숙한 공간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회에 나가고자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중이다. 사회도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지만 사소하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족 사회도 있을 수 있고 뭐 공동체 사회도 있고 한데 이걸 좀 벗어나는 과정에 있는 걸 수 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큰 강을 건너고 집 안에서 밥을 안 먹는 거는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풍토를 비옥하게 하는 게 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나 개인적으로 뭘 쌓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대축인데 소축도 있대요. 소축괴도 있대요. 맞아요. 소축괴가 약간 그런 거, 약간 재산 쌓고 자기와 관련된 자기의 어떤 덕을 쌓고 보통 강 안에 마을이 있잖아. 근데 내 마을에 넘어서까지야. 내 집이 아니고 내 집 밖에. 내 마을이 아니라 내 마을 밖까지. 그러니까 천하에다가 쌓는 거예요. 훨씬 큰 거. 산천대축의 괴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괴사만 보는 게 아니라 변효를 3개를 뽑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상효를 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상효랑 고민이랑 또 어떻게 엮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연자분에게 어떤 솔루션을 드려야 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효가 그냥 하늘에 장애물이 없는 사거리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형통하다라고 그렇죠. 상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까지 나는 뭔가를 쌓아오는 걸 나도 모르게 했었던 거고 그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고 그냥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바뀌는 게 없어도
일이 형통하니까 형통할 것밖에 없는 흉이 없어요. 형통함으로 형통하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몰랐었든 내가 알았었든 내 그냥 생활 방식이었든 난 지금 어떤 걸 쌓아온 상태라고 했던 거고 이 끝에서 그동안 뭔가 쌓이고 어떻게 보면 역량 같은 게 나의 역량이 이제는 발휘가 되는 시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사연자분이 어떻게 이렇게 연애를 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때가 아닌 걸까요? 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있으면 이제 하게 된다. 형통하다. 이제 들어올 사람이 나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 그냥 형통이니까. 고민도 아니었다. 이제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탄탄대로. 이제 즐겨라. 일단은 상여가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초효부터 그 5효까지 계속 쌓인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가지고 드디어 터질 때가 된 거야. 이제 막 내가 뭘 하려고 안 해도 이미 쌓인 것으로 인해서 탁 터지는 거죠. 이게 사연이랑 어떻게 연결되냐면 사연자분께서 좀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는 했는데 그럴 때에도 어떻게 행동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 구리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축축축 쳐버리고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실리를 챙긴 게 아닌 거예요. 그 인연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사람한테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뿌리고 다닌 거잖아요. 그런 거를 쌓은 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세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그걸 쌓는다는 건 내 세계에다 그걸 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쌓였고 곧 그게 터질 날이 온다. 그러면은 고은의 설명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동의가 많이 되거든요. 다른 분들도 동의가 좀 되는 편이신가요? 네. 그렇죠. 굳이 저희가 이렇게 동의를 한 이유는 이 마이동풍의 솔루션으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동안 내 방식이 맞나 아닌가 어렵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좋은 방식이긴 한데 어렵다 이거잖아요. 어려운 상태다. 중정적으로 봐야 할 변효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효사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냥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더 할 게 없다. 이거 그냥 그 생각 완전 것 같아. 길주원 씨의 이제 굉장한 응원이었고요. 분이 뭐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이제 상담이 뭐 마이동풍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저희 마이동풍 3회차 견줄 상담소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